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황차정님, 네, 안녕하세요. 닥탄스 영양제 섭취 방법 블로그 봤는데요. 글루타민 1.5g 아침 저녁 섭취하라고 적혀 있는데 500mg을 3알 섭취하는 게 맞는 건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루타치온은 하루에 3알 정도를 먹어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더 필요한 분들도 더 많은데요. 보통, 6알까지 먹어도 괜찮습니다. 3알에서부터 6알까지, 그렇게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특히 이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 특히 뇌세포의 항산화를 시켜주는 영양제이기 때문에, 잘 챙겨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치매가 오지 않도록 뇌세포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g에서 3g 정도, 이 정도가 뭐 적정량은 아닙니다. 사실은 더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뭐 3알에서 6알 정도 이렇게 드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몸에서도 이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고요. 만들어낸 이 글루타치온은 내 몸속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 데 쓰입니다. 비타민C하고 글루타치온하고 같이 공동으로 서로 산화환원을 시켜주면서 재생을 시켜주면서 계속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을 적절하게 먹어주게 되면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데 굉장히 유효하게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라는 것에 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루에 호흡하는 산소 양이 16kg 정도 된답니다. 16kg의 공기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그 중에 5%에 해당되는 800g 정도의 활성산소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800g의 활성산소. 여러분, 비타민C 하루에 몇 g을 드시고 계십니까? 5g? 10g? 활성산소는 800g이나 발생한다는 거죠. 그 많은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비타민C도 사용이 되어지고요. 기타 많은 항산화제가 이용이 계속됩니다. 그 중에 글루타치온도 그 한 개이고요. 글루타치온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미노산. 아미노산 3개가 붙어서 만들어져 있는데 글루타치온을 먹으면 그 글루타치온이 위장으로 오고 소장을 돌아가지고 소장에서 흡수되어져 가지고 혈관을 타고 가서 뇌세포에 글루타치온이 공급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글루타치온을 먹으면요, 글루타치온이 3개의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1개, 2개 이렇게 잘라져 나옵니다. 아미노산이 전부 잘라진다는 거죠. 잘라진 놈이 흡수되어져 가지고 혈액을 돌아다니고 있다가 세포에서 다시 글루타치온을 재합성이라는 게 그 놈을 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먹은 게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챙겨 먹으면서 또 추가로 먹어줄 만한 게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10가지 정도, 그리고 특히 필수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아미노산제를 같이 먹어주는 게 훨씬 더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글루타치온을 안 드시고 계시는 분들, 드실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아미노산이라도 챙겨 드시는 게 더 옳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분해되어져서 포도당으로 바뀌고 이 포도당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고 단백질은 분해가 되어져서 아미노산이 되는 겁니다. 아미노산은 20가지가 있는데 이 20가지가 내 몸에 각종 소화효소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호르몬을 만든다든지 다양한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보효소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들의 원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소화불량에 걸린 분들이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결국은요, 위산도 문제지만 소화 효소가 제대로 몸에서 못 만들어낸다. 왜 그러냐면 단백질을 먹으면 전부 설사, 소화불량, 변비, 네, 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심각한 영양실조가 오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양한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그 아미노산 제제를 하루에 막 한 10g 정도씩 먹어준다라는 겁니다. 이미 소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소화시키는 거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글루타민. 네, 글루타민 1.5g 마침, 네네네네. 죄송합니다. 글루타치온을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500mg짜리 세알, 네,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조금 더 드셔도 됩니다. 5g, 6g까지 먹어도 별 문제 없습니다. 네. 자, 네, 맞아요. 지금 적은 그대로 글루타치온 말고요. 네, 죄송합니다. 글루타민 꼭 챙겨 먹는데요. 글루타민은 우리의 장을 기능을 잘하게 한다.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글루타민입니다. 저도 저 글루타민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을 먹고요.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장이 굉장히 좋아지더라라는 거고요. 글루타민은 네, 단백질 소화가 특히 많이 잘 안 되시고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챙겨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글루타민이 들어있는 저 아미노산제를 꼭 챙겨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네, 이 아주 효과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글루타민 네, 적극 저는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구준식님, 소화불량과 두통이 있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자, 소화불량이 되어져 있으면 두통이 오는 경우가 허다죠. 저도 어릴 때 소화가 안 된 경우에 머리가 아픈 이런 것들을 거의 매번 소화가 안 될 때마다 머리가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소화가 안 되면 머리가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혈액순환하고 관련이 있는데 소화가 안 되면 결국은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어져야 두통도. 그러면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지금 이분은 결국은 잘 따져보면요. 위산이 제대로 안 나온다. 위산이 안 나오는 이유는 염분 부족이다. 저염식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가 제대로 분비되어져 나오지 않는다. 소화효소제가 분비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소화가 제대로 안 돼서 단백질이 분해되어진 뒤에 아미노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작업이 제대로 안 되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비타민C하고 소금, 그 다음에 배설시켜주는 키토산 이렇게 잘 챙겨서 드셔보시면은 금방 좋아질 겁니다. 잘 안 되시거든 빨리 전화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식욕도 없습니다. 네, 같은 개념이죠. 식사 후에 비타민C 반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서 드셔보시고요. 염분도 음식에 충분하게 넣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시거든 전화를 주십시오. 이런 관계가 되어져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소화불량은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방법을 몰라서 다들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방법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굉장히 많이 쓴 2년 동안 거의 날마다 얘기를 했으니까요. 올라가 있는 영상들을 찾아서 보시면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소화를 잘 시키는 데는 비타민C와 소금, 소화효소제, 키토산 이렇게만 먹어주어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잘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영양실조가 소화불량을 불러오고요. 소화불량은 만병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소화불량은 지금처럼 두통을 만들기도 하고요. 고혈압이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혈당 농도가 올라가도록 되기도 하고요. 그게 또
20년, 30년 길어지다 보면 암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각종 질병을 불러오는 것이 바로 소화불량이다라는 겁니다. 소화 잘 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